안녕하세요. 여기는 소리나는 어린이집이고요. 저는 5세 남자아이 엄마 팥죽이라고 합니다. 어, 처음 만난 날 아이들이 제가 그날 팥죽색 바지를 입고 있다고 지어준 별명인데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와 선생님들이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소리나는 어린이집의 거실이고요. 저희 오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고요. 3세 여아, 5세 남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느덧 소리나는 애 온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세 여자아이 아빠인 한강입니다. 제 이름에 들어있는 강자가 인상적이었는지 아이들이 한강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저희 아이는 3세 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이곳 서린다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딸기라고 합니다. 현재는 소리나는 어린이집의 대표교사, 원장 역할과 그 다음에 지금 3, 4세, 만 1, 2세 담임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설명이고요. 소요 시간은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추구하는 보육 철학,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비용이라든가 등원 절차,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마당이 있는 2층 단독주택인데요. 랜선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저희 어린이집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저는 7세 딸을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3살 때부터 다녔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 공간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 단독주택을 조합해서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화면이 좀 카메라가 넓게 보이면 잘 보일 텐데 제가 셀프로 이렇게 일단 마당부터 보여드릴까요? 일단 입구부터 이제 여기가 어린이집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은 이렇게 마당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 밖에 마당에서 아이들이 정말 땅을 파고 많이 놀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애들 눈싸움도 하고 계속 밖에서 놀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화면각이 안 나서 나중에 꼭 한번 관심 있으시면 와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저기 그물로 된 데가 있죠. 저기는 모래사장 같은 모래놀이터 같은데요. 그래서 애들이 저기서 이제 땅을 파면서 이 땅을 끝을 파면 지구 끝이 나오나 반대편이 나오나 이런 거 서로 막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탐구하고 놉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보시면은 저기 걸쳐져 있는 사다리가 있죠. 저 사다리는 여기 소리나는 텃밭이라고 바로 담장 뒤가 텃밭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저기서 사시사철 이제 좀 있으면 입춘 지났으니까 씨 뿌리기 해서 밭 뒤엎고 애들이 이제 직접 감자도 심고 뭐 토마토 모종도 심고 해서 길러서 먹고 그거 진짜 아이들이 그걸로 뭐 피클도 담가서 먹고 상추도 뜯어서 아침에 조리사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다른 곳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책 읽는 공간에서 아이들 이제 낮잠 자고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인데요. 이것도 화각이 좀 크게 나오면은 너비가 좀 짐작이 되실 텐데 어머나 선생님. 이렇게 거실에서 애들 굉장히 연령 통합으로도 많이 놀아요. 그러니까 연령 통합이라는 말은 오전에는 아이들끼리 그 각 방에서 주로 생활을 하지만 오후에는 이제 큰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1층에서 놀이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영아반 3, 4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이 저희는 반짝반짝 불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반응하고 이런 놀잇감은 잘 없어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무 토막이라든지 헝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인형 놀이 그리고 코스튬, 의상 같은 것들도 애들이 많이 갖고 노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주어지는 것만 반응하고 놀지 않게 직접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들을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역할 맞춰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방에서도 애들 낮잠 자고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멍하게 마당을 바라보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가 1층 방인데 사실 1층에 또 방이 있지만 네, 지금 뭐 다 보기는 그렇고 제가 주요한 위치들만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층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 밑도 사실은 되게 재밌는 공간이거든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이 종이 블럭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을 만들었다, 기찻길도 만들었다가 하면서 놀고 이 밑에도 깜짝 공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요. 2층은 주로 5, 6, 7세 아이들이 살아요. 그래서 저희는 5, 6, 7세 아이들은 2층에서 한 방으로 통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졸업한 아이들 이렇게 사진도 걸려있죠. 졸업한 아이들 막 초등 돼서도 와서 이제 7세 올라가는 아이들한테 초등 1, 2학년 졸업한 아이들이 격게 으쓱하고 와가지고 야 초등학교 가니까 나 이렇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2층이고요. 2층 이제 여긴 거실인데 애들 이제 낮잠 자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실내 놀이 하는 날 여기서 주로 예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종이도 있고요. 색연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는 이면지라든지 이런 뭐 종이심, 휴지심 같은 거 집에서 안 쓰는 상자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애들 자유롭게 창작놀이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촉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이들 주로 지내는 5, 6, 7세 아이들이 주로 지내는 2층의 큰 방인데요. 이 바닥에 보시면은 땅 따먹기 하는 거 보이시죠? 저희 전래놀이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 셋이 절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마당에서 어떤 거 하는지 이런 거 하고 여기 애들 이제 노래 같은 것도 좀 가급적이면은 전통 우리의 삶 그리고 자연과 맞닿아 있는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배워요. 봄에는 뭐 개구리가 잠을 깨고 이제 이런 것들 하고 강강술래라든지 이런 전통 놀이 같은 것들 이런 거 배우고요. 책도 엄청 많이 읽어요. 맨날 애들이 낮잠 자고 일어나면 책을 엄청 많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 교구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무라든지 종이 블럭으로 하고 여기가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에요. 2층에서 내려다보는 이제 마당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좋죠. 여기 바로 뒤에 보면은 산이 있어요. 산이 멀지 않아요. 정말 딱 문 앞에서 2분, 3분 정도 거리라 가지고 그냥 산 마당이라고 불러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중요한 곳만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곳 한 곳이 있네요. 미끄럼틀. 애들이 미끄럼틀을 되게 사랑해요. 여기서 이제 큰 언니 오빠들도 있지만 작은 아이들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미끄러지면서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도 방이 있고 화장실도 혹시 궁금하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의 아이들은 사실 기저귀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5, 6, 7세 되면은 스스로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1층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직접 와서 구석구석 보세요. 사실은 여기 와서 보고 실제로 좋아서 결정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 거 있다. 이게 뭐냐면 생일천인데요. 그 생일을 맞은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이나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각자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아이들이 부모들도 다 서로 알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의 특징, 개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다 알아서 다 고양이 그림 그리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일단 투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소리나는 어린이집 랜선 투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밖에 마당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 봄이 돼가지고 보리수도 보여드리고 살구나무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냥 부모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저번에 찍어놨던 걸 보여드렸고요.
저희 이제 여름 돼가지고 마당이랑 텃밭이 너무 좋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랑 같이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놀면서 배운다. 이 한 문장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을 굉장히 잘 알려주는 말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해서 저희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이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설명회 진행되는 내내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았다가 마지막에 대답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면 저는 저희 아이 처음 보낼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2돌 된 아이를 보낼 첫 기관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공동육아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고 그냥 숨 유치원의 어린이집 버전 정도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렇게 뭘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자연에서 좀 편안하게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연히 이곳을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 아이를 보내면서 두피도 타서 까매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만큼 진짜 자연에서 실컷 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들이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가 참 즐겁게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 한강은 지금 이제 아이가 7세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졸업을 앞둔 아이의 아빠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팥죽 얘기하신 것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오기 전 1년 이제 오기 전에 1년 정도 이제 일반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대부분 시간을 이제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하고 또 나들이를 간다고 하더라도 근처 놀이터라든지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 요렇게밖에 안 하니까 여기서 어린이집 생활을 하다 보면은 햇빛도 잘 못 누리는 그런 창백한 도시 어린이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껏 놀 수 있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찾다가 이곳 서리난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커피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시잖아요. 저는 여기 소리나는 데 처음 왔을 때 선생님이 되게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되게 잘 선택했구나 막 이런 안도감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 교육 전문가가 자신의 아이를 보낼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어린이집을 선택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고민한 편인데요. 크게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니만큼 함께하는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2번째는 제가 가정에서 아이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험이 가능한 곳이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어요. 교사의 전문성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몇 차례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마주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신뢰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사실 저는 교사의 근속 연수를 굉장히 큰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2번째는 제가 아이가 원해서 하길 바라는 활동이 한강하고 그 팥죽과 마찬가지로 매일 하는 자연에서의 진짜 나들이였어요. 제가 공부는 어떻게 시키겠는데 아이를 매일 데리고 숲으로 산으로 놀이터는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기는 이런 공동 육아의 철학 속에서 아이들을 봐오신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 공동 육아가 어떤 철학으로 아이들을 좀 보육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동육아에서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 철학은 교육 철학이자 교육 목표는 일단은 세 가지예요. 아이들한테 놀이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관계 문화를 배워가고 그리고 생태 교육을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점인데 이 속에는 서로 넘나들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하나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놀이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공동육아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놀이인 것 같아요. 애들은 진짜 놀이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그 발달적 욕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게 놀이인 것 같거든요. 이 놀이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관계도 배워나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하지만 아이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놀면서 배운다라는 게 저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놀이판을 이렇게 깔아주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놀아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철학과 경험이 많은 이 놀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있으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연령에 따라서도 애들이 굉장히 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연령에 맞게끔 놀이를 교사들이 같이 풀어주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위에 그 유아가 되면은 스스로 교사가 없어도 자기네들끼리 어울려 놀면서 놀이를 또 발전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놀이를 많이 배울 때가 있어요. 정말 공동육아 선생님들이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좀 설이 나는 어린이집 교사에는 제 생각에 정말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년이나 20년 이상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사실 공동육아 어린이집 중에서도 정말 흔치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졸업을 한 어린이들의 부모님이 이제 교사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독특하다고 그리고 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약간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한 번씩 선배 엄마처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의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좀 뭐랄까 저희도 물론 이제 정부에서 정한 이제 프로그램대로 아니 시간대로 저희도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아이들한테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충분히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참 많은 것을 배워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교사들은 또 아이들한테 얼마만큼의 놀이 시간을 확보해 줄까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도 하원에서 오셔서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으시기는 하실 것 같아요.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발달하겠어요. 네. 선생님들이 제 아이들 놀이에 제 의미를 또 부여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니까 이렇게 놀이가 점점점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자유놀이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불어서 교사회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따로 전문가를 초빙하셔서 아이들과의 하루 일과를 녹음하고 그 대화 코칭을 받으셨다는 점은 제가 부모로서도 또 그리고 교사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막 되게 활발한 아이들만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막 갔더니 외향적인 아이들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피와 한강의 아이는 어떠셨는지. 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내 활동을 좀 좋아하고 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따졌을 때는 내향적인 성향에 더 가까운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장점은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그런 아이들의 다양한 성향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철학과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의 각자 성향을 반영해서 아이들의 성향대로 자유놀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고 그 놀이가 시작되면 또 그 흐름을 또 선생님들이 임의로 이제 끊지 않으시고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공간이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내향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공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이제 계속 원 없이 그리면서 그 안에서 또 놀이의 상상력을 또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만족했었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원래는 이제 많은 활동을 하길 바랬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잘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엉덩이 좀 무거워서 잘 안 나가려 하지만 또 막상 나가면 또 신나게 또 산놀이 하고 또 재밌게 놀고 있어요. 저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라는 말을 사람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이는 굉장히 섬세하고 또 여리고 모든 이 과정을 자신의 속도로 충분히 파악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계단식 성장을 하는 아이인데요. 그래서 남편하고 항상 우리 소리나는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활동을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충분히 만족할 만큼 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거든요. 둘째 아이는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굵직하고 외향적이고. 그래서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체력적으로 충분히 에너지 발산을 하고 오니까 또 그것대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소리나는 애 와서 좋았던 거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한 명 한 명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도나 흐름을 좀 존중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말은 좀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빠른 편인데 사회성은 기질적으로 늦게 발달되는 기질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의 뭐 기관에서 이렇게 딱 정해진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모두가 맞춰서 지내야 되는 곳에서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 아이의 기질, 타고난 기질에 맞춰서 일상을 살게 해주신다는 점이 저는 좀 부모로서는 안심이 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되게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함께 어울리는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관계나 어울림에 대해서는 딸기가 어떻게 아까 그 공동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이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놀이는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또 관계 중심의 교육이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부모와의 관계도 맺어가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커다란 사회로 나가게 되면 많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고 결국은 성장하면서 하는 동안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접하는 집단에서. 그런데 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듯이 소리나는 어린이집에서 오면은 아이들이 교사와 아이들만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전체 연령이 자유롭게 넘나들고 하니까 그 많은 아이들과의 아래 연령, 위 연령과의 관계도 맺어가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또 여기 구성원들의 아이들의 부모들과도 같이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특히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이 많은 것들이 내가 놀면서 지내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거든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모들과 교사들 간에는 뭐 날적이라든가 방모임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소통도 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만, 아이들끼리는 놀이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조금 알아가는 그런 관계들을 배우고,
나들이 가서 또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말 이웃분들하고 되게 친밀하게 저희가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스스로들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육아에서는 구조상으로도 그렇지만 관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또 믿고 있고요. 저는 사회성이 타고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를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어봤으니까 앞으로 이제 학교에도 가고 사회생활 할 때 어떤 게 힘들지 보이기도 하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소리나는 애 와서 저희 아이는 외동아이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형 누나들 동생들이랑 어울리면서 연령통합 보육도 하고 그리고 가족과 가족끼리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같이 어울리는데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이 아이가 어울림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학교에 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커피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매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미취학 아이의 부모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좀 어떤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연습하고 가는 것이 좋을지가 좀 궁금해요. 학교는 작은 사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 대해 고민하고 친구에 대해 공감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의 역할이 무언지 파악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파축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학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기 때부터 발달 시기마다 적절한 배움과 체득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편안하고 느린 환경 속에서 스스로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 구성원 외에 다른 어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쌓인 어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서로 다른 성향과 발달 시기를 거치고 있는 그 친구들과의 신뢰의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야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안심이 되는 말씀이네요. 연습을 잘 시키고 네, 있구나. 이런.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 중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육아에서 나들이를 매일매일 나가는 것도 중요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를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들은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 아이들이 접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그 바깥에서 자연 속에서 놀이를 통해서 익혀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리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다라고 공동육아 환경 중에서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옆에 앵봉산이 있고 걸어서 저희 한 30m 정도만 가면 바로 산으로 이어지는 데다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바로 옆이 담장의 사다리를 넘어가면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산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그 변화 과정을 본인들이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는 거고 텃밭에서는 저희가 농사를 지어요.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계절별로 봄에는 감자 심고 그 다음에 텃밭에서 상추랑 뭐 치커리랑 여러 가지 방울토마토랑 작물도 키우고 그리고 가을에는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랑 무도 심거든요. 열무도 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1년의 흐름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새 7살 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때는 뭘 심어야겠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가장 또 기본으로 삼는 건 저희가 세시절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1년의 자연의 순환은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기본 틀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인 세시절기를 통해서 항상 나들이를 나가서 자연의 변화라든가 거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취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생태교육에 있어서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소리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걸 통해서 또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서 좋은 경험과 그것을 바탕으로 또 본인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좀 더 발전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 같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교육 방향 크게는 놀이 중심, 관계 중심, 그리고 생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리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같이 영상으로 좀 살펴보시면 이런 철학들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아이들 하루 일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딸기가 보시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공간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등원 시간에는 저렇게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대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서고 또 저희는 아이들한테 노는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마당에서 아침에도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고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오전에 와서도 오전 간식을 먹을 때까지도 마당에서 충분히 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되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친근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족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랑 이제 인사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저희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8시 40분에 오는 아이들은 이제 아침을 못 먹고 오기 때문에 저희 주방 선생님이 태양이 간단한 먹거리를 국밥 같은 걸 준비를 하셔서 먹고 있고 밥을 먹고 나서도 저렇게 마당에 나가서 아이들이 충분히 10시에 모일 때까지는 자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이 되면은 체조도 하고 체조를 통해서 이제 나들이를 갈 수 있는 몸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전 간식을 먹고 나들이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1층에서 준비를 하고 대문을 나섰는데 바로 저기서 30m만 가면 저렇게 계단으로 연결돼서 산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는 엠봉산이고 그리고 엠봉산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놀이터 몇 곳도 저희 나들이 대상이어서 요일별로 아이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산으로 갈지 놀이터로 갈지 나들이 장소를 정해서 가고 있고요. 또 충분히 놀게 하기 위해서 간식을 싸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한 2시간 동안 오전에 충분하게 노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교사들은 궁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풍선 놀이라든가 충분히 물 가지고 놀고 아이들이랑 놀이할 때는 교사들도 같이 저렇게 몸으로 뛰면서 놀아주고 있고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관심 있는 대로 놀이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전으로 돌아오면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저희는 생협에서 은평두로의 생협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친환경 먹거리 100%로 이제 아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식단도 아이들한테는 음식량이라든가 식단도 충분히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해 가지고 전문 영양사님의 식단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낮잠을 자요. 저기는 밑에 이제 오독손방이라고 영아들의 방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낮잠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오전에 일과를 마무리하는 거고요. 이제 낮잠을 통해서 휴식을 갖는데 저희 텃밭이랑 마당에 텃밭에 저렇게 앵봉산에 사는 고양이들이 놀러 오고 가끔씩 마당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기는 저희 마당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자기네들 스스로 이불을 개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저희 주방 선생님이 태양께서 오후 간식을 준비를 해주세요. 저희는 완제품을 쓰지는 않고 항상 조리를 해서 해주세요. 이거는 직접 만들어 주신 약식이에요. 오후 간식도 충분히 먹을 시간을 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놀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오후 간식을 먹고도 마당이나 아니면은 산이라든가 산마당이라든가 가까운 곳을 나가가지고 아이들과 또 충분히 줄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놀이라든가 고무줄 놀이라든가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놀이를 하고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하원 준비를 하는 거죠. 엄마들이 저희는 5시 반부터 하원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들이 오시면 들어오셔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아이들의 가방이나 사물함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원을 하는 건데 바로 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놀고 가고 싶다 그래서 일찍 온다고 뭐라고 하고 늦게 오면 또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하고 지금 저희 마당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저렇게 불이 켜질 때까지 아이들이 충분히 놀다가 하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하루 일과예요. 바쁘게 놀고 있죠. 그러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를 보셨는데요. 공동육아란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럼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동육아의 기억도 모르면서 들어오게 된 사람인데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일단 부모가 교사와 함께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한다는 게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가 왜 이렇게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모들이 지향하는 보육 방향은 어린이 보육관리 전원을 살펴보시면 좀 와닿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저거 가끔 한번 읽어보면 괜히 가슴이 웅장해질 때가 있는데 혹시라도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도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가치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이 교사와 직접 어린이집을 만드신 게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찾기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강은 네. 어떠셨어요?
저도 뭐 좀 오래전 기억이지만 소리나는 어린이집에서 들어오기로 이제 결심을 이제 할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부모의 참여가 적지 않다라는 게 가장 부담스러웠거든요. 교육 철학이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 직접 부모가 운영에 참여하는 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전문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성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되게 겁을 내고 낯설게 다가오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공동육아를 처음 왔을 때 공동육아에서 잘 모르고 한 거거든요.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좋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들도 부모님들도 하다 보니까 좋아서 하지만 좋아서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좋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사들 나름대로의 전문 교육이라든가 교사로서의 그걸 받는다고 하면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공부를 많이 하고 같이 의논하고 하면서 같이 그런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거고 또 교사와 부모가 같이 모여서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동육아에 대한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와 교사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육하는 장도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육아의 부모와 교사 관계는 같이 성장하면서 전문성을 서로 키워나가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처음 알아볼 때, 그 협동조합 형태로 부모와 교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되게 안전한 어린이집이겠다라는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제 아이를 보내면서도 정말 안전하다라는 거에서만큼은 굉장히 안심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면 이런 보육을 위해서는 또 저희가 좀 품을 내어야 할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모 참여 활동으로는 일일 선생님이 되는 아마 활동, 그리고 주기적으로 어린이집 구석구석 그리고 장난감 소독을 하는 대청소가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의 지난 한 달간의 생활, 그리고 다음 달의 교육 계획을 공유하는 방모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또 각 소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 소위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위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조합원 교육과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조합원 간의 의사소통 역할을 해주는 교육 소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을 홍보하고 또 신입 조합원분들을 모집하는 홍보 소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홍보 소위장이신 파주께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소위로는 어린이집 시설이랑 위생, 그리고 비품 관리를 해주시는 시설 소위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의 주요 행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 진행하시는 또 운영 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의 예결산과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재정 소위도 있죠. 그래서 각 조합원들께서 그 소위 활동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제 소위 활동에 참여를 하시면서 조합과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님들께서 이제 각자 열심히 자발적으로 기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은 아니면 확실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불편이라든가 뭔가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지금 여기 카메라 앞에 모여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데는 저는 분명히 다들 이곳에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러면 돌아가면서 소리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들을 좀 자랑을 한 번씩 해볼까요? 저는 뭐 자유놀이 바깥 활동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환경 이런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장점 외에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점은 육아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어떨까? 발달 시기에 맞게 성장하고 있나? 아니면 뭐 내가 이 시기에 더 해줘야 될 것은 없나? 이런 고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과 육아를 함께 하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공동육아를 그 20여 년 전에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나들이. 그때 보육교사 연수를 갔었는데 실내에 갇혀있는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습을 한 다음에 나는 어린이집을 안 갈 거야 라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친구를 통해서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공동육아는 나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선택한 것이고, 근데 이제 공동육아를 계속 해나가면서 제가 남는 거는 일단은 저는 직접적으로 부모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는,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돌보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관계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소리나는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동육아에서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요하고, 이 부분은 지금도 부모들한테 참 좋은 부분이다. 교사들한테도 서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이 공간에서는 믿음이란 신뢰는 기본 바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동육아가 좋은 곳이고 소리나는도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말하기가 좀 쉽지는 나쁜 점도 않은데. 있어요. 네. 그건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좋은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꼽기가 어려운데, 제일 좋은 점은 이렇게 주말마다 아이를 위해서 어디 가야 되지? 누구 만나야 되지? 이런 고민을 사실은 예전 어린이집 다닐 때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소리나는 어린이집 와가서는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제 다양한 취미랑 취향을 갖고 계신 이제 어린이집 육아 이제 동지들이 있어서, 뭐 이번 주에는 뭐 어디 마을 축제 가보자, 뭐 아니면은 뭐 산에 가보자, 뭐 캠핑 가보자, 이렇게 재밌는 제안들을 엄청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랑 얘기해보고 우리 어디 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원하는 데 가보고, 그러면 어느새 주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는 뭐 당연히 제 아이의 친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또 저의 동네 친구들 어디서 만나지, 이런 고민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는 아빠들의 소모임이 은근히 그쵸,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아빠로서의 공동육아는 어떠신가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엄청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육아를 할 때 아빠도 다 이렇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사실 여기 안 왔더라면은 나눌 그런 아빠들이 없었을 텐데,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아빠들이 주변에 늘 있으니까 그게 일단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아빠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놀이를 좋아하시는, 뭐 탁구라든지 뭐 농구 좋아하시는 아버님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농구하고 탁구 하기도 하고요. 뭐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또 번개로 술자리를 이제 가볍게 또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신다면 오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빠들 분들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지금 설명회 듣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신다면 굉장히 만족해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알코올 모임에서도 육아 얘기를 그렇게 아빠들끼리 하신다고. 놀랐어요. 처음에 놀랐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소리 나는 애 와서 가장 좋았던 건
함께하는 안정감 같은 거였어요. 아까 커피가 하신 말씀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MBTI 중에서 가장 I고요. 단체 생활이랑 사실은 맞지 않는 굉장히 개인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아마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아이의 적응보다는 저의 적응을 좀 더 맞아요. 걱정할 네. 정도였는데 그 육아라는 걸 해보니까 육아는 진짜 혼자서는 할 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되게 느슨하지만 안전한 관계 안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 느낌이 저는 진짜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거의 처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재미는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도 재밌네라는 걸 조금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마냥 좋기만 하다,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그렇지만 보내보니 아이한테도 되게 좋은 어린이집인데 엄마한테도 되게 좋은 어린이집이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찾아온 어린이집이라는 것도 큰 맞아요, 장점이죠. 맞아요. 저는 학교에서 소리나는 졸업생 마주치기도 한답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도 그때 중학생 누나가 책 읽어주러 왔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저는 요리를 좀 못하는 편이라 가지고 아이가 원해서만큼은 제철 유기농 음식을 먹고 있다는 점도 되게 안심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소리나는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에 대해서 일단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리나는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고요. 모두가 등원해야 되는 정규 보육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영아여서 많이 어리고 적응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처음 3개월은 적응을 위해서 4시에 하원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 장점 중에 하나는 연장 보육을 하거나 일찍 아이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선생님이 바뀐다던가 아이가 지내는 공간이 바뀐다던가 이렇지 않은 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맞벌이 친화적인 어린이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때 소리나는 애 재정을 담당하셔서 한강께서 설명해 주실게요. 네. 일단은 비용 부분 설명드릴 때 지금 항목들이 여러 가지라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은 비용 부분은 크게는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출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입하실 때 내는 가입비, 그다음에 터전 안정화 기금이라고 이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비 이렇게 항목이 있고요. 일단 출자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출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부하시는 출자금이 조합의 자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납부를 통해서 조합원분들이 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조합원 1인 1표의 권리를 갖게 되시는 거고요. 이 납부하신 출자금은 졸업 후에는 반환이 돼요. 저희가 이제 기존 출자금이 400만 원이었지만 이제 더 많은 분들하고 공동 육아를 함께 하고 싶어서 1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거든요. 저희가 2년 전에도 지금처럼 출자금 낮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소리나는 어린이집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원분들하고 많이 함께 하고 싶어서 출자금을 10만 원 또 다시 낮췄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중에서 이렇게 출자금을 10만 원 한 사례가 없을 거예요. 가장 낮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 조합이 이제 그 어린이집 토지랑 건물을 직접 이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적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항목이 가입비인데 가입비는 아까 출자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입하실 때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하신 가입비는 이제 조합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항목은 터전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항목은 이제 등원하시고 6개월 후에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은 100만 원이고 이 터전 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건물이랑 토지 마련을 할 때
적지 않은 이제 대출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생겼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비랑 터전 안정화 기금 이 두 가지 항목은 저희 운영 규약상 납부하시면은 반환되지 않는 점,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비가 있는데요. 조합비 같은 경우는 월별로 납부를 하고요. 이 경우 조합비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3세 월 조합비는 19만 8천 원, 그리고 4세 월 조합비는 25만 원, 그리고 5세에서 7세의 월 조합비는 월 43만 원입니다. 이 조합비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선생님과 아이들의 비율을 저희가 정말 이제 충분한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드는 이제 인건비 관련 비용, 그 다음에 또 좋은 먹거리를 위해서 드는 또 식비 비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별로 납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합비 같은 경우는 매년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직접 논의하고 함께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한 해를 살다 보면은 결산을 해가지고 그 해에 이제 만약에 월 조합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적자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정별 이제 동일하게 분담하는 걸로 해서 그 적자를 메우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원화 모집과 등원 안내를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번에 설명회 응답하신 분들께서 많이 물으셨던 질문 중 하나인데, 저희 소리나는 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몇 개월부터 등원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18개월서부터 어린이집에 등원이 가능한데 18개월이라는 기준을 정한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약간의 띵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혼자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있고, 왜냐면 저희가 매일매일 마당이든 아니면 가까운 산을 얘네들은 어린 연령은 올라가지는 않지만 산 마당에 산 입구에서도 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8개월서부터 등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이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인원수를 봐서 2개 반으로 나누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등원 시기가 조정이 필요하기도 해요. 일단은 현재는 18개월 이후서부터 등원이 가능하다. 그럼 아이가 18개월이 될 쯤에는 중간 입소도 가능해요? 네, 중간 입소도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이 설명회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약간의 혜택 같은 것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설명회 들으시고 2주 이내에 입소 의사를 저희에게 주신 후 가입비를 선납해 주시면 그 첫 번째 1개월 보육료, 저희가 얘기하는 조합비를 무료로 해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이 설명회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등원을 하시는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3개월 이내에 18개월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가을에 이제 설명회를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거는, 입소 의사를 주시면 저희가 입소를 확정한다고 생각하셔서 다른 원화를 받지 않고 이제 그 아이의 등원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3개월 이내에 뭐 사정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으셔도 저희도 다른 아이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비를 돌려드릴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더 자세한 등원 절차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은 설명회가 끝나고 자료를 다시 문자로 따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아이와 함께 저희 어린이집 방문도 가능하시니까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는 하시고. 아 그럼 네. 설마 대문을 이렇게 안 열고 오시진 않겠죠?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많이 주셨던 질문들로 모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등하원 관련 질문인데요. 등하원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자차 등하원을 합니다. 저는 이 직접 등하원이 어린이집 고를 때 되게 고르게 된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현관문 너머는 부모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잠자는 시간을 빼면 가장 오래 있는 아이의 공간이 저는 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아예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특히 아이가 말을 못할 때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직접 아이와 함께 먼 안에 들어와서 아이의 공간에 들어와서 선생님이랑도 인사하고 아이 친구들이랑도 인사하고 아이 좀 이렇게 보듬어 주다가 아이가 안정감을 가졌을 때 헤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지금도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지만 또 그만큼 너무 아이와 저에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식재료는 어떤 것을 쓰나요? 인데요. 저희는 은평 두레생협 무농약 유기농식재를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저기를 매일 쓰고 있는데요. 날저기가 뭔가요, 커피? 날저기는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퀴즈노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다만 내용이 보다 상세하고 원에서의 이야기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이의 그날의 일과 혹은 컨디션을 작성해서 선생님과 소통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등원을 하면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날저기를 읽으시고 아이의 컨디션을 파악하셔서 그거에 맞게 아이를 살펴봐 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원하면 날저기부터 읽고요. 저 꼭 생활만 쓰는 건 아니고 육아 고민도 서로 잘한다. 많은 도움이 되고 네.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보면요. CCTV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CCTV가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등원 상담할 때 이제 CCTV가 없다라는 거 안내 받고 그리고 동의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 부모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한 분이라도 동의하지 않으시면 CCTV는 사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모두가 동의한 상태에서 CCTV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좀 마음 한켠에 좀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정보라는 거를 부모들이 사실은 제한적으로 제공받으니까 CCTV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서는 사실 이 CCTV가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설명도 잘 해주셨지만 등하원 때 부모님들이 내부로 이제 자유롭게 들어오는 열린 공간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또 일일 교사로 어린이집 이제 생활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등하원과 또 일일 교사 체험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부모랑 어린이집의 그런 신뢰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CCTV가 없는 상태에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아이에게 부모가 모르는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과 어른 간의 평어를 사용하잖아요. 평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평어예요. 반말은 아니고 평어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가 너무 선생님 뭐 누구야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생활 중심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처럼 그랬던 처음의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과 함께 교사는 이제 별명을 부르고 아이들은 또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간에 그냥 평어로 편안하게 하거든요. 수평적 관계의
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교사들한테 자기 의견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한 건데,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좀 한 가지 조심하는 거는, 아이가 평어를 쓴다고 그래도 그 말 속에 버릇없음이라든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투,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반말이고 버릇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도 부모와 교사 간에는 평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바깥에서의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부인과 교사가 나누는 말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은 몇 년에 걸쳐서 스스로 체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러다 보면은 학교에 가면 되게 버릇없게 말하는 거 아닐까, 어른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참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워준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 정도 있다가 학교에 입학하고 돌아오면은 갑자기 밑에 뒷말에 존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걸 잘 배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어를 쓴다는 것이 마치 없음을 저희가 독려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평어를 쓰신다길래 그럼 아이가 존댓말을 배우지 못하면 어떡하지랑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본인 분리할 때, 그리고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존댓말을 구사하는 걸 보면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저희 댓글로 또 궁금하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딸기가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 저희 영화반이랑 네. 그다음 유아 통합반의 최대 인원을 질문하셨어요. 3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일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대5가 법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1대5까지는 못해요. 한 반으로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1대3, 정말 많을 때는 보조교사를 하고 1대4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통의 인원은 맥시멈은 5명인데 그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보조교사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만 2세인 4세 같은 경우에는 1대7인데 저희 1대7까지는 저희가 나들이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여서, 그 반도 1대7인 경우에는 정말 보조교사가 하루 종일 있는 교사가 지원을 해줘야 돼서, 가장 좋은 경우에는 교사로서는 개인적으로는 1대3, 만 1세, 3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만 4세, 만 2세, 4세 같은 경우는 1대5, 그리고 위에 통합 연령별 같은 경우는 5, 6, 7세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1대 교사 1명에 15인데 그 정도의 인원으로 저희는 교사 1명을 쓰지는 않고요. 교사 2명이 8명 넘어가면 교사 2명이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볼 수는 네. 없어요. 부모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혹시 또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꼭 댓글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카카오톡 채널 채팅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저희 소리나는 어린이집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스타그램으로도 소리나는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소식 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모가 진행하는 설명회다 보니까 그렇게 막 되게 잘 꾸려져 있지 않아서 다음에 좀 더 나은 아마추어예요.
좀 더 나은 설명회를 위해서 자료랑 함께 설문조사를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길지 않으니까 시간 내어주셔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팥죽 커피 한강 딸기였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